어린이집엔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죠. 원장님이 CCTV로부터 이 선생님이 뭔가를 했는지를 볼 수 있었나 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야, 이런 거나 보고 앉았고. 야, 이거 좀 제재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제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CCTV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CCTV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 감시 아이들을 목적이 하는 거를 아니라. 감시 목적이 아니잖아.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 이 질환이 의심되면 이 검사를 하세요가 있어. 근데 이거 다 하는 거야, 그냥. 공공의대라고 해서 그 필요한 고기만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언하는 건 찬성인데 공공의대의 측면은 그거야. 거의 사회공무 같이 되는 거지. 나 하고 싶으면 피부과 할 거야.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 판례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판례? 아 근데 아니야 두 번째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음 판례로 다음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 있어. 좋아. 자, 다음 판례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0번째 판례 잘 들으셨죠? 첫 번째 판례 이제 시작할게요. 좋아요. 다 이제 그 자녀들이 있잖아. 네. 어린이집을 보낸단 말이야. 그렇지. 어린이집엔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죠. CCTV 있지. 있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CCTV가 설치할 때는 항상 CCTV를 설치한 목적과 그 위치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팻말로 공개를 해놔야 돼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이 있고 원장님은 CCTV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지. 어린이집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애들을 좀 관리하시다가 휴대폰을 좀 이렇게 많이 했나 봐.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CCTV로부터 이 선생님이 뭔가를 했는지를 볼 수 있었나 봐. 줌을 당겨서 화면상으로. 카메라 좋은 걸 설치하셨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다른 보육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알려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징계를 해라. 그래서 그 욕을 먹게 된 선생님이 싸우기 시작한 거지. 생활 침해당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우리 의사 사건은 좀 그랬지만은 항상 가져오는 게 1심, 2심 대법원 다 갈라지는 것들을 기왕이면 가져오려고 하는데 요거 그래. 1심 달랐고 2심 달랐고 대법원 달랐고. 아, 심지어. 1, 2심 얘기해줘. 오, 궁금해. 1심, 2심은 한쪽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한쪽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맞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지. 궁금한 거. 그러면 그 원장이 줌을 당겨서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약간 되게 프라이빗한 내용이었어? 그것까지는 또 모르는데 내가 오히려 사실은 판단을 하기 전에 하나 얘기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처리라고 되어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그 처리가 또 한 몇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일단 수집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수집한 걸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저장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저장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다 나중에 뭐 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사건은 이용에 관한 얘기야. 이 개인정보를 내가 함부로 이용한 거냐 아니냐야. 원장이 줌을 당겨서 내가 보고 있던 핸드폰의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그게 개인정보법을 위반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CCTV로 근무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본 게 내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한 건지. 근데 아주 굉장해. 2심은 후자처럼 봤어. CCTV에 확인되는 이 선생님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 그걸 개인정보냐 아니냐 요렇게 갖고 대법원은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내용이 확인된 거에 더 준 거야.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이미 단서를 줬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데 야, 이런 거나 보고 앉았고. 야, 이거 좀 제재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근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제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여러분들은 대법원 판사입니다. 나 대법원 나도 판사야. 그 생각해. 나 대법원 판사야. 아니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의견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느냐. 이제 뭘 받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원장으로서 CCTV의 설치 목적이 아이들 보호도 있지만 내가 부리는 직원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원장이 CCTV로 그 어린이 쌤들이 일하는 거를 보는 거는 내가 보기엔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뭘 보고 있는지를 봐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내밀한 카톡이었던가 그런 거를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했다. A쌤 뭐 누구랑 카톡하는데 그 내용이 좀 그럼 안 그렇더라. 되지, 그럼 안 되지. 그게 내가 보기엔 유죄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이용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CCTV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CCTV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 감시 아이들을 목적이 하는 거를 아니라? 감시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용에 대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아주 고등법원 판사 그 로직으로 간 거야. 2심밖에 안 근데 되는 그게 놈인 거야. 나는 그거야. 나쁘지 않은데 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용의 문제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게 뭐 제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재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 나는 대법원 판결 요거는 동의를 좀 못하겠고 난 사실 2심에 더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요즘 하도 개인정보 하니까는 뭐 우리 다 알면 좋겠지만 개인정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해. 그렇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도 판례해가지고 나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개인정보란 사생활 정보란 뜻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야.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특별 정보. 근데 2심은 뭐라고 본 거냐면 그 사람이 핸드폰 하는 광경을 봤든 핸드폰 내용을 봤든 그게 개인정보냐는 거야. 사생활에 관한 정보일 수는 있지. 그게 개인정보냐는 거야. 그래서 2심에서는 뭐였냐면 목적 외로 이용했는지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 앞서 일단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약간 고법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거야. 수긍도 나는. 가네. 근데 대법원은 뭐냐? 대법원 로직은 뭐냐면 화면에서 나타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외에도 그 화면으로부터 출출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다라고 난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간 거거든. 이게 이제 나는 뭐 이 지켜보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어. 이제 나는 근데 또 대법원 이게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 개인정보가 원칙이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가 내가 여잔데 남자친구랑 막 카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원장이 그걸 보고 그냥 핸드폰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 제재하세요랑 그거 남자친구랑 자꾸 카톡하고 이러면 돼요? 라고 하고 제재한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해. 남자친구랑 카톡한 건 몰라야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나는 개인정보라고 보는 거지. 3심에서 유죄를 본 거야. 그래도 유죄라는 거야 3심에서? 3심에서 유죄를 받았어. 개인정보 침해했다.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아까 말했던 개인정보라고 하는 되게 협의의 개념으로 해서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게 싫은 내용이 그거를 되게 줌을 일부러 땡겨서 받고 그거를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잖아. 난 좀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좀 광의의 개념으로 봐서 하는 게 난 맞다고 봐서 대법원의 유죄 판정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리즈너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일리 있어요. 다 일리 좋습니다. 있어. 좋습니다. 마침 안 그래도 지금 것과 연관돼서 우리 이제 구 의사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다음 코너 바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구의 잠깐만 가보도록 아니 할게요. 잠시만 아니 나 지금 여러분 범죄자 여러분 좀 더 신경 써서 범죄자 여러분. 자극적인 사건들을 만들어 오세요. 아니 진짜 이게 이렇게 친구면 안 되지 그러면. 야 너 이거 재밌게 하려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종영을 하면 어떡해. 야 그러면 이 형은 저기 환자분들 가서 그 얘는 기자인데 가서 씨발 성훈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오늘 주제를 사실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정혁이도 말했고 아까 전에 그 의사들이 관람을 한다. 의사들이 이렇게 본다에 대한 그런 그 민감도. 근데 한 가지 쟁점이 될 만한 게 내시경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 내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떨 것 같아? 난 너무 싫지. 흥분되지. 넌 좋지. 누가 날 봐준다는 거에 대한 흥분? 너는 나 싫지. 싫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게 난 CCTV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내시경 끝나고 나갔어. 내가 병원 옛날에 할 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내시경하고 나갔어. 근데 간호사들이 뭐 이분 뭐 이렇고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녹음을 한 거야. 내시경 할 때 자기가 녹음을 한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려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게 뭐 별 얘기는 아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외모에 대한 얘기도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자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야. 나한테 와서 녹음 들려주면서 어떻게 하실래요? 저기 고소한데? 아는 기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거여서 나 이러면 이제 바로 핀또 상하거든. 아는 기자 하나 계시잖아요. 나는 바로 핀또가 상하거든. 근데 녹음기 자체가 불법이야. 게다가 거기다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뭐 누구 욕을 했다?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제재할 수도 없어.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보상금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나는 맘대로 해라. 뭐 기자 있어? 기자 있어. 고소해. 맘대로 해. 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내가 터치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된다. 어디까지 말했냐면 내가 이 직원 징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징계를 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예요?
아 돈을 원하는 거네. 선생님 되게 건방지시네 이런. 그거는 형님이 그 사람 보고 고소하려면 고소해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널 고소할 수도 있는데 고민한다가 맞죠. 내가 그때 성훈이를 알았어. 이런 걸 공갈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화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치. 당사자들끼리 맞아,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이건 또 불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둘이 대화하는 거를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맞아, 녹음하면 맞아. 그건 또 불법이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법적 증거가 안 된다는 거지. 아니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감청에 해당하는 거야. 아 그래. 근데 내가 방금 뭐가 재밌었냐면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당해가지고 그 현장에는 나랑 예를 들면 의료진 1대1로 있었을 수 있지만 내가 대화자라고 볼 수 없잖아. 맞아. 요거 되게 재밌는 거 같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감청이 어떻게 보면 근데 얘기하면 다 해줘. 뭐 저 녹음 좀 하면 안 돼요?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진료 볼 때도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 말하는 걸 잘 따르는 게 중요하고 이걸 잘 따라야 치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녹음해서 괜찮아요. 녹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몰래 녹음해서 가면 그건 기분이 나쁜 거야. 그치. 내시경실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얘기한 거 게다가 내가 시술하고 나가서 얘기한 거를 감청을 했어.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협박과 공갈이 무슨 차이냐면 협박 더하기 돈 달라고 하면 이꼴 그게 공갈이거든. 아니, 자기가 녹음해놓고 그래서 나도 없어. 결론은 돈 안 주고 뭐 어떻게 난 그냥 알았다고.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오늘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 코너에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구대화. 구대화 하나 더 정도 진행을 해볼 때 우리가 이 얘기를 매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의료 파업 관련된 게 이제 조금 변화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난 이거부터 하고 싶어.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을 찬성한다 아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도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이야. 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건 찬성인데 그렇게 뭐 아무 근거도 없이 2,000명 늘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2,000명은 말이 안 되고요. 형님은요? 나는 사실 너네랑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난 사실 그거에 대해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모르겠는 게 왜냐면 이 옛날에 내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게 뭐냐면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 응? 의사가 환자를 만드는 거야. 의사 한다. 수요 창출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슈도. 수요 창출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질환이 의심되면 이 검사를 하세요가 있어. 근데 그거를 말이 많지 되게. 이 질환이 의심되는가에 대한 건 주관적인 거야. 그러면 이 검사를 다 해도 되냐? 근데 이게 보험으로 지급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다 하는 거야 그냥. 분명히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이건 확실해. 왜냐면 의사가 환자를 만들어. 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건전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리고 거야. 나는 의료진이 늘어나는 거를 약간 조건부 찬성인 게 그냥 의대생들을 몇백 명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지금 문제가 뭐 기피학과들이 있잖아요. 뭐 소아과라던가 맞아. 응급의학과라던가 그리고 지방의료. 그런 데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대학의 정원을 조금씩 늘리는 거로는 별로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지지난 정권 때 약간 있었다가 안 된 건데 공공의대라고 해서 그 필요한 고기만 갈 수 있는 따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증언하는 건 찬성인데 몇백 명 이렇게 늘려야지 이건 나는 반대. 아니, 근데 굉장히 이게- 흡족하게 좀 들은 것 같아. 나는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이지. 보수적인 입장에서 공공의대 이런 거 반대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필수 의료.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사장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줘야 될 거야. 예를 들어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야. 약이 도움이 안 돼?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면 안 만들어버려.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약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죠. 제약회사야 돈이 안 되면 안 만들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쓸데없는 데 지원하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학고야 문제가. 과학고. 그거 존나 문제지. 과학고가 문제가 나 이거 뭐냐면 기사로 쓴 적도 있어. 뭐야? 이건 나도 모르겠네. 과학고를 가면 우리나라 영재 개발을 위해서 과학고를 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의대를 가. 이거를 과학고인데? 강제하자는 거야. 근데 강제하자는 건데 과거 없애 외고만 둬. 법안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 과학고를 가면 우리나라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나 서울대 공대나 이런 데 가야 된다. 무조건 가서 하고 네가 20년 동안 이걸 연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대우를 해줄게. 물론 그게 중요하지. 대우를 해줄게. 이거보다 내가 기사 옛날에 시리즈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과학 영재라고 해서 또 키우는 게 있어. 근데 그건 세금이 또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 근데 생각보다 걔네들이 양질 교육을 제공하는 건 소위 말하는 기초과학 분야 있잖아.
그런 데 가라는 거지. 뭐 신소재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공학으로 가라고 지원하는 건데 안철수 걔네들의 씨가 수업하셨던 태반이 다 의대를 의대를 간다는 가. 거야. 어, 난 그게 그래서 문제야. 그때 내가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분들이랑 대담을 하면서 아 이러면은 그들이 혜택 받은 거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여기서 의사들의 반하는 점은 그거야. 과학고 나와서 의대를 갔어? 자랑스러워해. 왜냐면 나 내가 공부 잘해서 과학고 가서 자격증 받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 잠시만요. 그럼 지금 이야기대로라면 우리 한창 이슈가 됐었던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우주인 되셨던 분 계시잖아요. 이소연. 그분도 그 때문에 되게 이슈였었잖아. 돈은 다 받고 결과적으로 이거 안 한다고 하고 넘어가서.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괜찮은데?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의대를 했어. 근데 나 흉부외과 하기 싫어. 나 외과 하기 싫어. 나 의사 안 할게. 오케이, 너 맘대로 해. 계약을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을 해야 되는 거지. 계약한 거에 대한 돈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고. 근데 뭐 자기가 하다 보니까 안 돼? 안 맞아? 그거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의사가 됐을 때 얻게 되는 인센티브를 조금 내려놔야 규제하면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갈까요? 그게 법적인 규제가 돼버리잖아. 아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공공의대의 측면은 그거야. 갔을 때 거의 사회복무 같이 되는 거지. 사회복무처럼 흉부외과, 외과, 뭐 산부인과 필요한 과에서 공부를 꼭 해야 되고 거기에서 평생 종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은 공공의대 과연 들어갈까? 난 그 생각이야. 그러면 그거는 경쟁에서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유의지야. 그걸 알고서도 들어갔어. 그럼 된 거야. 오케이. 그럼 너 하면 되잖아. 대신 공공이나 말이 붙은 만큼 경찰대가 옛날 경찰대 가듯이 거의 돈을 안 내고 들어가서 술기를 배우는 맞아. 거지. 그래서 자, 최소 봐봐. 10년 정도는 소위 말하는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데 공공복무 같은 걸 하고 그 이후에 의무를 마친 다음에는 개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만약에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의사 면허 정지시키면 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대 왔어? 나 하고 싶은 피부과 할 거야? 성형외과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과학고랑 똑같은 게 나 과학고는 내가 공부 잘해서 간 건데 나 국가가 해준 거 아니야.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미친놈들이지.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그게 미친놈 같지는 않아. 왜냐면 그 강남의 부동산을 가려는 그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 거야. 이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각자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 맞는데 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계약을 정확하게. 오늘은 그럼 요거를 끝으로 442 짠 하면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짠. 고생하셨습니다.